받는 거 어떻게 원장님 이건 안 켜요? 예, 안 켜. 아니 이거 완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켜야 되냐? 내가 안 켰네. 켰는데? 켜놨네. 네, 우리 찬양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시다. 405년 주의 친절한 파량 기세, 주의 친절한 파량 기세, 주의 친절한 파량 기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기대겠네. 영원하신 파량 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량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량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파량 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량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량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파량 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량 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량 기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들고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걸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러만져 주시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진리를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짐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의 노인 시설의 태도와 행동 지침. 네, 좀 말이 좀 긴데, 오늘 오전에는 이 천국과 같은 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지침들, 이런 지침들을 이루어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대로만 잘 따라서 하면은, 시설이 굉장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또 흡사 천국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같은 이 노인시설은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그 서비스와 함께 플러스 되어야 될 것은 이 신앙적인 것이 빠져있죠. 신앙적인 것이 빠져있는데 그것만 보완을 하면은 천국의 모습이다 하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그러면은 이 시설 내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설에는 구성 요건이 있으니까 바로 어르신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방문자나 이제 보호자가 있지만은 이 시설에는 어르신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어르신과 어르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이 또 직원을 대하는 어떤 행동, 태도가 또 있고, 또 반대로 직원이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있고, 직원과 직원 간에 또 어떤 태도가 있겠죠. 행동과 태도.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고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 직원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자, 첫 번째 어르신들은 어떻든 연륜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직원도 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자녀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대하듯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 아시겠죠? 내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수고하면은 수고했다. 그럼 오늘 참 잘했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제 직원에게 이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낼 수 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내면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어르신들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스승들한테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맙다. 고맙다. 사실 고맙잖아요, 그죠? 뭐 누가 저기 자녀들이 와서 누가 미적이 가르쳐줍니까, 그죠? 네, 얼마나 직원들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자,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힘내라. 힘내라. 사실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아이고 힘들게 아이고 힘내라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축복한다 해보세요. 축복한다. 이 하는 일 잘 되도록 축복할게 이렇게 직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직원이 잘못할 수 있겠죠. 직원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화낼 때가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이 뭐 하다 보면은 또 욕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 따라합시다.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함이 있으면 미안하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직원들에게는 마음을 말로써 표현을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르신과 어르신 간에 갑니다. 어르신과 어르신 간에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느냐. 자, 어르신과 어르신 간에는 서로 친구이기도 하고, 함께하는 이제 동력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존경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 그래서 이제 존댓말 쓰기.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른 분이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누구 이렇게 반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존댓말을 이제 서로 이제 써야 되겠고, 그리고 서로 양보하는. 네. 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가다가 뭐 밥 먹으러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가세요. 한 딸이 없이다 어르신들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네. 양보해야 되죠.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주무셨어요. 네, 한번 따라해주세요. 어르신들. 자, 옆에 어르신들 보고 잘 주무셨어요. 잘 그렇죠. 네. 물론 좀 매일 뭐 자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이고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사원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이렇게 뭐 잘못할 수도 있죠. 뭐 아무리 사람이 사는 거니까 아무리 어떻든 간에 또 싸우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따라합시다. 미안해.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어르신과 이 직원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어르신과 어르신 간의 이제 태도. 자, 요번에는 직원, 반대로 이제 직원이 어르신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우리 요한보서 실습생들이 많이 있는데, 실습생들이 이제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는데, 거기 책에 보면은 표준교재죠. 요한보서 표준교재. 거기 보면은 요한보사의 윤리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보사의 직업적 태도, 이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읽어줄 수는 없고, 간략하게만 읽어볼게요. 요한보사의 윤리 강령에 보니까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기 결정을, 그러니까 대상자 어르신들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그리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항시 보고한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네. 그 다음에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은행을 실천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을 외부로 이렇게 알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업무 대상, 다른 업무, 이제 사회복지사나 이런 다른 같은 직원 동료들끼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게 보니까 윤리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 태도를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네.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업무를 한다. 그 다음에 협조와 조화를 전체로 이룬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자기 개발을 철저한다. 그 다음에 대상자, 그러니까 어르신 앞에서 피도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르신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 어르신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 보지 않는다.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면 너무 과장되게 않는다. 그 다음에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돈을 빌리거나 어르신한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 여러 하여튼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네. 이런 영화보사 이게 표준 교재에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노인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도대체 저는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근데 그 서점에 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런 책은 없고 전부 무슨 이론책만 잔뜩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제가 책을 한 개 딱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일본 책인데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책이 안 나오더라고. 판매가 잘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노는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읽었는데 그 책이 상당히 옛날 책입니다. 상당히 옛날 책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금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은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의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말은 다르지만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표준 교재에도 하는 말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때 100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막상 내가 이제 저도 일본에 견학을 가봤거든요. 저도 일본에 노인 시설도 탐방을 해봤고 장애인 시설도 이제 탐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시설이 그런 차이가 있냐? 별로 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일본도 시설이 잘 되어 있긴 합니다. 잘 되어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못지않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100년이나 차이 나느냐?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시설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보건복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하면은 우리가 서비스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라가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서비스 질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실습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케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다. 지금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지금 이게 완성된 서비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시설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질이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서비스를 우리가 다 제공하잖아요. 제공하는데 거기에 질이 높아야 된다. 질 높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밥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 이제 주방 선생님이 오늘 요리를 정해요. 이렇게 오늘 점심 딱 메뉴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놓잖아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이건 제가 또 주방 선생님 또 이거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이렇다 이야기죠. 한데요. 일괄적으로 내놓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식단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내놓잖아요. 그러면 질 높은 서비스는 뭐냐? 복지사가 오늘 점심 메뉴를 다 돌아다니면서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점심 오늘 짜장면 먹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었다. 그러면 저녁에 짜장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점심을 뭡니까? 밥을 먹는 것보다 내가 오늘 냉면을 더 먹고 싶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 높은 서비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개별에 맞춰져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 질이 높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뭐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질 높은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 높은 서비스가 뭐냐? 오늘 점심을 한다 이러면은 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 오늘 뭐가 먹고 싶은지를 다 물어가지고 이거 나는 오늘 냉면이 먹고 싶다. 나 짜장면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그 개별에 맞춰서 음식을 제공. 이거 대단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반응이 어떠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내가 그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의 책을 보면은 사실은 그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않은 데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럼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이 안 된다 이러면은 짜장면 배달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든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죠. 예, 핵심이 이것이 뭐냐? 질 높은 서비스다. 그래서 이 질 높은 서비스는 개별적인 욕구를 맞추기 때문에 이 상당히 시설에서 굉장한 준비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공단에서 돈을 주고 또 직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 없지만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직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인력 기준을 강화를 시키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2.5인당 1명 이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2.1인당이에요. 그만큼 인력을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 우리 시설에도 보면은 가산 인력이 해가지고 가산 인력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산 인력을 써가지고 이 별도로 추가로 공단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 가산 인력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일을 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지금 거기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응을 못하게 되느냐? 다른 데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게 전반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왜 저기는 저래 하는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것들이 질이 같이 높아져야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높아지려면은 이제 이것이 또 반발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또 결국은 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또 다른 데한테 비교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이제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직원의 태도가 이것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 하면 일단 우리는 보통 그 직업 같으면은 돈 벌러 오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영어 선생님들 돈 벌러 오지 또 그냥 뭐 하나 돈 때문에 오는 거 사실은 오는 게 맞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충만 요양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런 시설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소명이다. 사실은 이게 요양보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 뒤에 보면 탁자 만들었잖아요. 저 탁자를 일반 사람들은 손도 못 댑니다. 왜냐?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해봤어요. 저는 도자기를 6년 했었고, 그러고 낮은 칠기도 그 중용무형문화재 선생님 밑에서 1년간 사설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구대 조용예술학과에서 제가 2년간 편입을 해가지고 목칠공예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 미술에 대해서는 아주 경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저는 만들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르지만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근데 요양보호사도 아니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요양보호사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실습생들 중에 여기 사실 여기 실습생 중에 여기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안 합니다. 그냥 자격증을 미래를 대비해서 따놓는 것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한결같이 누구든지 오면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전 천사다, 이거. 천사다. 왜 천사냐? 이 사람 맞습니다. 다른 사람 못합니다. 돈 수업을 줘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감으로 하는 거고 내가 돈벌이를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삭군 이야기예요. 삭군은 돈 때문에 오기 때문에 뭐 어르신들 삭군 틀리면 도망가 봅니다. 왜냐? 난 돈을 벌어왔지 여기 책임을 가지러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삭군입니다. 이게.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차라리 희생하더라도 이게 시설이나 어르신을 지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다. 사명감. 실제로 그 사람은 못해. 다른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제 말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못한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 높은 서비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일 질 높은 서비스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거는 어디 가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지금 교육을,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 시간에 있는 교육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세상의 그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세상은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는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존엄과 자립입니다. 존엄과 자립. 네. 자, 우리가 존엄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이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한다 이야기거든요. 그럼 인격적인 존중이 뭐냐? 그냥 좋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르신들한테 뭡니까? 그 신체적 결박. 병원에 가 여러분들 가보면 뭐 병원에 억제대 쓰잖아요, 그죠? 사실 억제대를 쓰면 안 돼요. 신체 구속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건복지 지침이 나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진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면은 막 먹죠. 왜? 일하기 편하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일하기 편해? 왜냐 그쪽에 또 사람도 별로 없고,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냐면 병원은 치료를 하는 곳이죠. 치료를 하는 곳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은 시설은 다른 이야기예요. 시설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뭐 억제됐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이 존엄 케어, 제일 첫 번째 이 신체적 억제되는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침대 케어, 대신 쓰면 이 침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또 존엄 케어입니다. 그래서 산책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은 침대 침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말이죠.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어르신들한테 뭐 반말을 한다든지 뭐 어린아이 취급하는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존엄 케어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좀 보면은요. 자, 식사 대접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막, 아이고, 뭐, 생각을 해서 숟가락을 막 떠미기 주더라고요. 막 떠미기 주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질 높은 서비스 같지만은, 그러나 이건 질 높은 서비스 아닙니다. 어르신은 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것만 해주는 거예요. 못하는 것.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개별 식단. 그리고 이 식단의 환경. 여러분, 어쩌든 어르신 뭐, 이렇게 식사를 한 끼를 하더라도, 식사 한 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품위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식당에 원래 식탁이 있었는데, 식당을 다 버리고, 제가 이렇게, 저기에 지금,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면요. 제로비만 2개를 먹는 게 350에서 400이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살려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0만 원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를 해가지고 왜 저거를 만들었느냐. 한 끼를 먹더라도 품있게 질 높은 서비스를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야기예요. 시각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또 우리 어르신들 진짜 진짜 횡재했네.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식사하시네 라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질 높은 서비스다. 자, 그리고 이제 배설 같은 경우요. 배설. 보통 이제 배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저귀를 많이 채우잖아요. 사실은 기저귀를 최대한 채우면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고, 이제 부득이하게 기저귀를 채웠을 때는 적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설이나 어디를 가면 항상 이렇게 기저귀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저귀 갈고 이런 게 되는데, 근데 기저귀는 원래는 처음 안 채우면 어때야 돼요? 접시 거기에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불편하죠. 그죠?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나 기저귀를 채운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채웠다. 그러면은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즉시. 왜냐하면은 여러분 똥기저귀 이렇게 내가 볼일을 봤는데
1분을 누르고 있어도 찝찝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기저귀를 안 치우고 계속 확인하면 좋은데, 뭐 기저귀 어쩔 수 없이 찼다. 이러면 그때는 수시로 계속 쳐요. 그래서 최대한 즉시, 소변을 보는 즉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해주는, 이것이 진로 폰 서비스. 우리가 이제 이게 기저귀를 케어하는 거, 뭐 이게 이제 서비스잖아요. 진로 폰 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어르신들한테 찝찝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진로 폰 서비스다. 그 다음에 옷.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옷이 환자복을 안 입잖아요. 환자복 입는 거, 이게 진단을 서비스. 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환자복을 입히는데, 그것은 진단을 서비스. 어르신들은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입기 싫은 것을 입는 거, 이거 진단을 서비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반드시 개인복입니다. 그것을 너무 알아가지고, 우리 시설은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환자분 입으면은 병원 냄새도 나고, 이거 얼마나 이거 보기 좋아요. 자, 그래서 일상복을 항시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상복이 항시 단정하도록, 그리고 머리나 미용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밖에 나갈 때 깨끗하게 나가잖아요. 안 씻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 다 단정하게 하잖아요. 수염도 깎고 다 단정하게, 옷도 맵시를 다 단정하게 해줘요. 항시 어르신의 뭐냐, 우리가 딱 나왔을 때 단정한 것 같이 매일 단정한 모습을 입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진로거든요. 그러니까 옷만 빨아주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야지 이제. 그리고 체위 변경 같은 경우, 체위 변경을 이름 많이 들어봤죠. 어르신들 체위 변경하는 거.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 그런 것들도 수시로 잘 관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거.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의 하나의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일단 침대에 어르신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더 좋은 것은 산책 나가요. 우리도 이제 산책 나가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산책도 나가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안 나가고 싶습니까?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바깥에 공기도 좀 쉬고 싶잖아요. 어르신들이 산책 나가는 거,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쐬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질 높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책을 나가고, 그 다음에 잠정 능력을 계속 개발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 우리 이제 충만 요양 같은 경우에는 또 재활 이런 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교 이런 것들도 하고, 물리치료 이런 것들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최대한으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전전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또 정서적인 것들도 있어요. 정서적인 거.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 그것은 굉장히 질 낮고 수준 낮고 맞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뭡니까? 공감해줘요. 공감.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는 게 뭐 공감하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르신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다 집에 있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집에 있고 싶어하지, 자녀들 앞에 있고 싶어하지, 누가 시설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가족 상황들 때문에, 자녀들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또 어떤 뭡니까, 이게 케어의 어떤 불가능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에 왔잖아요.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집에 가고 싶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어보사가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경청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참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주면 아주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집에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중요한 것은 또 기도.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또 기도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르신도 집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르신께 위안을 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이제 대하는 태도죠. 자, 지금은 뭐냐? 지금과 지금 여러분 보통 취업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나 진짜 더러워서 나는 직장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직원들 간의 다툼입니다. 어르신들을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도 대부분의 내용을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 직원들 간의 싸움. 그것 때문에 결국 팀이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직원과 직원은 어떤 서로 간에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은 동력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간에.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충만요양원에 직원으로 들어온 분들은 사실은 어떤 참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는 진짜 이 일이 아니면 못한다 해서 들어오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됐지만 어쨌든 여기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같은 동력자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동료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함께 우리가 뭐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왔으니 서로 동력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주고, 또 한 가지는 짐을 네가 지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짐을 서로 나눠서 지자. 그리고 또 더 굳은 일은 내가 할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 그 직원 간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직원 간에는 반드시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지, 말을 막 이렇게 쏘듯이 그 사람을 비하하고 욕을 하고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중요하듯이 그 사람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존중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존댓말이 있어요. 누구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료 간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난하게 되죠. 니 왜 이 일을 이렇게 했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난하는데, 근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요,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도 잘 못해. 근데 진짜 뭐가 나무랬다고 지도 못하면서 막 여기 지적하고 이러는 거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지적하고 나무래가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니는 뭐 잘못해, 뭐 잘했는데 이렇게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호자들이 왔을 때, 또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막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시설은 개판이다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는 거죠. 이 시설 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든지 절대 공적으로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면은 이 근무 교대를 할 때 이때가 제일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12시간 근무 교대인데 주간반 야간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주간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야간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야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야간에서 안 하고 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또 깜빡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일부러 자기 일 적게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돼.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복수한다고, 그것을 안 치야. 안 치고 복수한다고. 그대로 나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 이제 복수한다고. 근데 그게 복수가,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어르신한테 피해가 가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떻든 일을 적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 공평이라는 건 없다. 예, 여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을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적게 하는 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첫마디가 이렇게 나오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고 똑같이 월급 받아먹고, 나는 더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월급 똑같이 받아먹고 하면서 또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료라는 것은 업무라는 것도 그렇고 능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능력이 똑같이 안 해요. 능력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절대 평등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못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합력하여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해봤자 얼마 아니에요. 얼마 안 해요. 그냥 괜히 자존심 싸요.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얼마 안 돼요. 그거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직원끼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좀 더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를 내가 커버해 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직원 간에 아주 원활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참 희한하게 만나면은 뒷담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술자리나 이런 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면은 자리를 비우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리를 비우면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직원들끼리는 칭찬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참 칭찬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들어보면 직원들끼리 참 이렇게 직원들 참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여러분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뒷담화보다도 칭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소통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뭐 어째도 고생하는 건 똑같거든요. 뭐 내가 1시간을 일하나 2시간 일하나 뭐 일하는 건 똑같고, 근데 그 안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천국 같은 삶을 사느냐, 그것은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같다 그러면 지옥 같은 것이죠. 천국 같다 하면 천국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잘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업무라는 것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을 반드시 우리가 주간 일지를 적잖아요. 주간 일지를 왜 적느냐면 주간 일지를 적어야지 저녁에 오는 사람은 낮에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지를 쭉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업무가 연결이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갑자기 저녁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간의 소통도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간의 소통.